밤마다 손이 가려워 잠을 못 이루는 아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를 마치고 씻은 후보 습제를 바르고 누워 도송 끝에서 시작된 가려움이 엄심해져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연구가 많죠. 이런 가려움증은 안순한 피부 건조라고 생각하기 쉬. 비지만 실제로는 몸속 어딘가에서 본 애는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혜 과전문의 박지현 의사는 애근 진료에서 이와 같은 환자들을 자주 만난다고 말합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서 가려움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닌 인간 기능 기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박 의사는 피부는 몸속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거울 아갔다며 가려움이 특정 시간된 상황에서 반복된다면 단순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은신장 같은 내부기관의 기능 어하로 인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려움이라는 범한 증상이 결코 가볍지 않아 운경고처럼 느껴집니다. 단순 희연코를 바르거나 참는 것을 옷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박지현 의사는 진료실에서 가려 움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볼 때마다 항상 피부뿐 아니라 혈액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피부 질환처럼 비오여도 간혹 간 수치가 비정상적에 우로 높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게 온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애근 만난 한 환자의 사례를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환자는 64세 정혜순 씨였는데 몇 달 LJ제 손바닥이 밤마다 심하게 가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신에 운 피부과를 세 군데 나방문했짐. 안모두 건조 피부나 알레르기라고 진단했고 각종 연고를 바꿔가며 써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려움 이팔과 등으로 번지자불안한 마음 내과를 찾았고 박 의색의 혈액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계 올과정 씨의 간 수치는 정상배 5미의 2배 이상으로 올라 있었고 초우 MP의 에서지방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술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기름진 음식과 야식을 주먹었고 스트레스도 심했습. 니다박 의사는 정 씨에게 가려움의 원인이 피부가 아니라 간에서 분비되는 암즙의 역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며 엔체네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는 때 피부 신경이 자극되어 가려움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정씨는 게 우때서야 가려움이 몸속에서 온다라는 말이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식습관을 바꾸고 간보호제를 복용하며 2개월 만에 가려움이 오이 사라졌습니다. 박 의사는 이처럼 가려움은 몸이나 애부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 니다근녀는 특히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은 간혹 은신장질 완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덧붙이었습니다. 가는 피로와 음식 습과 내 마음 인감 한장기이며 신장은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긴 응글 잃기 시작하면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N당뇨병 환자의 경구 혈단 기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혈구 안과 신경이 손상되어 피부 순화 니저하되고 이로 인해 손발 특히 발목 꽈종가리의 가려움이 자주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따 단순한 피부 연고를 사용하기보다 혈당 조절을 우선으로 해야진 기상기가 개선된다고 조언했으니 또한 박 의사는 스트레스 역심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말했세. 웁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체내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 피부면 영역이 떨어지고 피지새 온이 기능이 불안정해집니다. 얼과 피부가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때는 피부 치료보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갑상선이 안그로 인한 가려움증도 자주 먹게 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갑상언항진증을 앓는 환자들은 대체로 몸에 열이나 땀이 많이 나고 손떨림이나 심장 두근거림을 호소, 암여 그 과정에서 피부가 민감해지 어가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사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인 사람들은 피부가 건조하고 차가워지며 이로 인한 가려움이 발생합니다. 박 의사는 피부 가려움 안에도 수많은 원인이 수엠겨져 있기 때문에 단정 짓지 마 엘고 꼭 혈액 검사 등을 통해 내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실제 로병권에서만 나는 중장녀 N층의 절반 이상이 단순한 피부질 환이라고 생각했다가 간이나 신자 앵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1. 언가려움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박 의사는 첫째로 기분한 수분 섭취를 강조했으. 비엔이다 물을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로 배출돼 려하기 때문에 피부가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5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 고과도한 카페인이나 음주는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이 중요합니다. 음진 음식이나 야식을 줄이고 신선, 안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간과 신장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피부 보습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목욕 후 3분인 에봇에 웁제를 바르면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려운 부위를 긁는 행동은 피부를 손상시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나의 앵찜질이나 멘톨 성분의 로션을 이용해 진정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박 의사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의 운교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가려움증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밤에 특히 심할 경우에는 피부과뿐만 아니라 내과 검진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우리 몸은 언제나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가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이죠. 여움은 몸이 보내는 가장 작지만 장명확한 경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사의 말처럼 가려움은 그저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메시지 비니다. 따라서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 피부가 오늘 밤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건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장 몸속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박지현 의사는 가려움이 단순히 부위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항상 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피부는 마지막 벽이에요. 몸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 피부가 반응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인 사실에 가깝습니다. 간이나 신장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피부로 독소가 배출되는데 이때 피부신경이 자극되어 가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을까요? 박 의사는 가장 먼저 생활 습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과식이나 야식은 간에 큰 부담을 주고자 주는 담즙의 흐름을 막아 피부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물의 섭취가 적으며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피부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래 오한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가려움 미만성화되고 피로감이나 수면장애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박이 이사는 환자들에게 항상 하루에 적어도 5리터 이 물은 약처럼 마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또 항은여는 음식 의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어. 읍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줄이고 섬유질, 과항산화 음식에 을 들어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불, 루베리 등을 섭취하면 강인은 글돋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을 섭취할 때는 공복이한 인식 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근녀는 운동, 귀준 교성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땀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자의 언스러운 길이에요. 적당한 운동은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순 환을 개선합니다. 하루 30분만 걸 어도 몸은 금방 달라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을 통해 언이 올라가면 피부 이면 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피부의 건강뿐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박 의사는 또한 마음의 건강에 울돌보는 것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호르몬 균형 이무너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극열과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면 기상이나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은 코르티솔 수치를 아재 추고 피부 진정을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가려움은 피부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도 끝납니다. 라는 말로 환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생활 환경 역시 준교합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낮을 때는 가려움이 심해짐으로 가세 웃기를 이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얼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와 직접 닿는 옷은 면이 날이네. 엔처럼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온택해야 하며 세제나 섬유 유연제, 는향 이강하지 않은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바 기사는 피부를 긁지 않는 습구 안을 들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긁을수록 피부는 더 가렵습니. 다피부가 손상되면 신경이 노출, LD 왜곡 자극이 인외로 전달되어 가리 어음의 악순환이 생기죠. 이때는 차 가운 수건을 대거나 보습제를 바래 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녀는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이은정센 이는 송 과목 뒤에 가려움으로 고센 카다박 의사를 찾았습니다. 검삭열과 간 수치도 정상이었고 특별한 피부 질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 퇴직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수면 시간도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아기 사는 이 씨에게 명상과 가벼운 조깅을 권했습니다. 한 달 후 이 씨 가려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안전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은 리도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 니다 피부는 그 둘이 서로 이야기하는 차 앵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사는 또한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과 지방함, 량이 감소하므로 정기적인 보습 관리와 식이 보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E 등은 피 부장벽을 강화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이러한 기초 관리만에 우로도 많은 가려움증이 예방된 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려움은 그저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게 우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의 손게 우티 피부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병원에 아서 검사를 받는 것은 겁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박 의사는 이 말을 끝으로 환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은여의 진료실에는 피부는 몸의 언어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금우응우처럼 가려움은 몸의 언어이며 으뜻을 읽을 줄 알며 누리는 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작은 신호에서 시작되고 인호를 들어주는 사람만이 오래건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인의 피부가 가렵다면 그 겉몸이다.
앵신에게 건네는 속삭임일지도 모르 빈이다. 그 작은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세. 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건강을 아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지현 의사는 진료를 마칠 때 마다 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녀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단순합니. 다우리는 늘 몸의 신호를 무시한 차에 살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이 생김에 온근양 피부 문제겠지 하고 넘기고 피로가심하면 잠을 못 잤나 보다 몇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러나 그 작은 신호 속에는 몸이 보낸 은절박한 경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병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고 어요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피부 가려움으로 병원을 찾지만 실제로는 감기는 저하, 혈액순환 장애 혹은 만성 스트레스가 근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피부는 몸의 거울이에요. 안이 불안하면 겉도 불안해집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아벼운 가려움 이 사실은 간이 도움을요 청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무거웠다는 인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항상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아랍니다. 첫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 지말 것. 둘째, 습관을 바꿀 것. 셋째, 정기검진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녀는 특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만 까진 장기는 회복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초기에 발견하면 웅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항상 당신의 생활 속에 어요. 박 의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상 기끝 부분에는 항상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녀는 이 말을 단순한 문구가 아니 라이사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녀에게 의학은 단지 치료가 아니라 이해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니 몸이 말을 걸 때 귀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말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가 음을 울렸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생활을 오치고 나니 정말 가려움이 사라졌세. 오요. 단순한 피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몸 이번에는 신호였네요. 오늘부터 물만 마시고 스트레스 대 올바드려 합니다. 이런 댓글을 보며 박 의사는 조요 앵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랐던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오는 영상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려움이든 피로든 통증이 등의 우모두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하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무시하지 마에요. 오늘 단 하루라도 조금 더 천천히 숨 쉬고 조금 더 부드럽게 몸을 다해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몸과 화해한 은순간 건강은님이 시작된 겁니다. 그녀의 이 마지막 한마디가 화면에 잔히 흘러나올 때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한 번 고르게도 해 비엔이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내 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게 우녀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쌓아가는 선택이에 오습관이 몸을 만들고 몸이 인생에 울 만듭니다.
그녀의 말은 영상이 끝난 뒤 애도 오래 남습니다. 박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조용한 새벽의 바람처럼 윗게 머물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몸, 은임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호래 울들어 주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 당신의 피부가 가렵다는 그 작은 신호는 결코 연이 아닙니다. 그것. 잇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ESOS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얼마나 레이 신호를 무시해 왔나요? 바쁘단, 은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몸이 본 애는 작은 속삭임을 외면하지는 않았나요? 이제 그 습관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돼 작은 경고들이 쌓여 폭발하네 온 것입니다. 박지현 의사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피부 가려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미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단순 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려움을 계기로자 신의 생활을 바꾸었고 극열과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근연은화 N자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몸의 소리를 들으셔왔나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목소리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몸의 호소를 듣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순. 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기의 운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랍게 반응합니다. 물 한 잔을 LD어 마시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고 얻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단. 귀신의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동반자입니다. 박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숨쉬는 이 순간 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 말처럼 건강은 결 욱자기해에서 시작됩니다. 시청자의 여러분 당신의 몸은 지금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피부 가려움. 은작은 신호이지만 그 속에는 당시 네 미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영스 안기 끝나면 거울 앞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몸을 달래고 당신의 마음을 살립니다. 영산 글본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과 화해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언제나 단기 심편입니다. 지금 그 손끝의 여움이 당신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대 웃있는 순간 당신의 건강은 새로 비게 시작됩니다.